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시재생이 아니다. 이거 지금 제목을 도시재생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거 도시재생 지우고 모아타운이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네. 예, 도시재생이 아니다. 모아타운 내진 네. 신속통합기획 뭐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니까 벽화 그리기 제발 좀 그만하라라는 그런 여론이 나왔죠.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서울시가 드디어 최근에 2세대 도시재생 모델 공청회를 했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1세대 도시재생 모델과 뭐가 다른지를 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1세대 도시재생 모델은 이전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 한 도시재생 모델인데 말 그대로 이제 전면 철거형 개발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땅의 용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혹은 주민이 원하지 않고 뭐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없는 지역들 그런 곳들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 그 주거지 형태를 유지한다. 이제 그게 핵심인데 중요한 건 노주거지를 원래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도로나 뭐 이제 뭐 가로등, 뭐 CCTV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준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 면에서 조금 개선해주고 너무 어두치측한 그런 부분들을 벽화 그리기나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개선, 어쨌든 전면 철거형 재개발 이런 거 하지 않고 계속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뭐 대표적인 게 서울의 이제 세운상가나 그리고 이제 창신 승인 뉴타운도 뉴타운 해제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강하게 걸려 있는 도심 지역, 서울 도심 지역, 뭐 종로구 지역들 이제 그런 곳들도 재개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지방의 도시재생은 1세대 도시재생일 때도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바운더리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도는 인허가를 해줬죠. 물론 서울도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재개발을 좀 해준다. 뭐 그런 경우는 서울에서는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는 도시재생 지역을 재개발한 사례가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또 있고, 뭐 부산에서도 있고 그런 사례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서울은 고지곳대로 그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무너진 곳들을 도시재생 지역, 1세대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불허하거나 혹은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뭐 신축 빌라 사업 정도만 인허가 해주는 그런 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오고 나서 2세대 도시재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재개발이 무너져서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나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면으로 재개발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본인의 뜻에 맞게 모아타운 정도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개발하더라도 비온도 조닝을 고려해서 이제 경관 규정에 맞는 일부 지역에 대한 재개발.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의 1세대 도시재생 지역들 다시 이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의 명목으로 그 기회를 주는데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도시재생 지역들이 있는 곳들은 지금 최근에 서울시가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봤더니만 2세대 도시재생 업무를 부여하고 뭘 조사하라고 하냐면 모아타운 대상이 될 만한 곳들을 조사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이제 1세대 도시재생 지역들을 전수조사해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곳들을 모아타운에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겠죠? 네. 예,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2세대 도시재생은 1세대 도시재생의 벽화 그리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구역 지정 정도는 해줄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또 착각하면 안 되는 점.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사업성이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이거든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곳이죠. 권력자가 지정을 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과 더불어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추가 분담금 많이 안 들어가게끔 그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다행히 이제 모아타운은 이제 국비를 지원해주긴 하죠. 국비를 지원해서 인프라 개선하도록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2세대 도시재생은 1세대 도시재생이 하고 있는 그런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님이 올려주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이 유튜브 원문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청회 해가지고 그걸 검색해 보시면은 되는데 오늘님이 잘 요약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 기존 도시재생이 문제점이 드러난 게 바로 이렇게 당장 건드려서 되는 게 마중물 사업 문제는 주민 체감이 확 떨어졌다. 그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전반적인 개선이 부족한 그런 현상도 나타났다. 그렇게 되는데 이 재개발과 보존 두 개의 그 균형을 맞추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이번 새로운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범사업지 항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벌써 12월이 됐죠. 2040 서울시 계획이 이번 달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늦으면은 이제 내년 전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지금 일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 발표와 함께.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이제 지역들이 서집단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생소한 지역들이 아닙니다. 지금 지정된 곳들 그리고 이제 건들고자 하는 곳들을 보면은 이제 은평구 응암동도 그렇고 용답시장도 그렇고 보면은 다 이제 대부분 서집단의 적중 지역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5개 지번들을 한번 지도에서 보면은 네. 이 주변에 다 거점이 있습니다. 망호본도 같은 경우도 생뚱맞은 곳에 하지 않고 그 면목성 경전철이 있습니다. 중랑구에. 네. 이 면목성 경전철 역세권 배후주거지로 지금 해주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용답 상가시장 그 바운더리도 지금 이제 일부 지역은 자이아파트 이제 개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 무너진 용답동의 그 지역 도시재생 지역으로 그것도 이제 뉴딜 사업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지 중에 가장 상급 이 도시재생이 뉴딜 사업지인데 그것으로 지정을 해놓은 곳인데 또 때마침 서울시에서 거길 건들겠다라고 용답 상가시장을 지금 표시해놨죠. 그 말은 뭐냐면 뉴딜 사업지로 지정해서 이제 집수리 관련된 지원을 해주고 여태까지는 그런 형태로만 끝냈는데 이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 청계천변 때마침 딱 잘 됐다. 용답동 뉴딜 사업지니까 2세대 도시재생 지역으로 이제 지정해가지고 모아타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독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 신안산선 라인, 시흥대로의 신안산선 라인과 그 이면도로의 도로 회복 계획이 있다라고 서집달 강의에서 언급했는데 그 시흥대로와 그 이면도로 도로 확보 계획이 있는 그 도로 사이에 있는 그쪽 바운더리를 지정을 했고 화곡동, 이 신월동도 생뚱맞은 곳이 아니라 거점 주변으로 다 지금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상에 그 표시가 돼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거점 주변이거나 다 그런 곳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시 2세대 도시재생 벽화 만들기 하고 가로등 개선하고 CCTV 달고 그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아파트 개발 한번 해보자고 전수조사하고 있고 이걸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반응은 사실 좋지 않았어요. 이 공청회 도시재생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대중은 원문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 도시재생이라는 이 키워드를 보자마자 그냥 듣기도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이게 굉장히 좀 집단 난독증으로 가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또 그렇고 사실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경제 거점 육성 이거는 또 사실 창동 3개죠. 네. 이것도 이게 이제 네. 대표적인 사진을 갖다 놨는데 때마침 네. 광역 거점인 창동 3개 네. 그 이제 사진을 갖다 놓은 거죠. 서울시에서. 그래서 경제 거점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심지 활성화를 하겠다. 소집단에서 계속 강조한 중심지 이론, 거점 개발 이론이잖아. 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용답 상가시장, 그리고 신월 일동, 그리고 화곡중앙시장, 독산 이동, 망우본동 이쪽은 서집달에서 언급을 해왔던 지역이고, 특히 그 중에서 투자 가치가 높았던 지역 해가지고, 일전에 어디를 좀 주목을 했냐면, 첫 번째, 응암동 초기 재개발구역 임장해서 응암 13구역, 응암 12구역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대체 어디냐면, 쭉 내려가 보면은 통합 마스터 예. 플랜 이거죠. 여기 이거 딱 보자마자 응암동이라는 걸 딱 알았는데 지번을 네. 알려주지 않았지만 보자마자 응암동인 걸 알았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어떻죠? 과거에 재개발 추진했다가 아주 오래전에 재개발 추진했다가 무너진 곳이에요. 네, 고요. 어쨌든 그런데 무너지고 나서 뭐 도시재생 하네 뭐 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다가 최근에 이 근처에 응암 오거리가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거점으로 지정이 된 거죠.
지구 거점으로. 네. 그래서 그 배후 주거지에 드디어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1년 유료 강의 때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은 용답동 일원에서 이건 성동구 편에 이렇게 한 건데 여기 용답 상가시장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위에서 쭉 다시 올라가 보면은 바로 이거죠. 용답 상가시장. 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적중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쪽 바운더리 실제로 투자했던 우리 회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은감동 재개발도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그런 회원님도 계시는데 어쨌든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뭐 네, 시세 차익을 엄청 남기고 계시는데 네, 이런 거 발표됐다고 해서 저 지번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서집단은 이미 2년 전에 들어갔다. 네. 매도 타이밍이죠. 이제 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쵸. 참고로 그 응암동 같은 경우가 평당 한 1100, 뭐 1200이었던 그런 빌라가 평당 3000, 4000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네, 참고로.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다시 그 이제 와서 보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시재생이 아니다. 이거 지금 제목을 도시재생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거 도시재생 지우고 모아타운이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네. 예, 도시재생이 아니다. 네, 모아타운 내진 네, 신속통합기행 뭐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니까 벽화 그리기 제발 좀 그만하라라는 그런 여론이 나왔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랬을 겁니다. 벽화 그리기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라고 썼으면 어마어마한 투기꾼들이 또 들어가겠죠. 네. 아마 도시재생 사업지에 난도질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안 네, 그래도 사업성 안 좋아서 사업을 못 하는 곳인데 또 지분을 쪼개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막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서집단 회원님들은 그 도시재생이 아니다 라는 거 정도만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